저번 시간에 배운 게 이제 극한,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배웠지, 그지? 그래서 일반항 AN이 있을 때 그 녀석을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얘가 뜻하는 게 A1, A2, A3 이렇게 계속 갔을 때 저 끝에 어딘가 얘가 무슨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를 예상을 하는 게 수열의 극한이었어요. 저 끝에 어딘가에 얘가 무엇인가를 예상하는 거, 그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에 이제 수업 1을 할 때 배웠던 게 수열의 합이었어요. 수열의 합을 잠깐 들고 올 건데, 수열의 합은 시그마, K는 뭐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해놓으면 이 녀석은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 더하기 이런 식으로 가서, 자, 여기 지금 시그마 위에 있는 번호 호까지 더하는 거지? 그지? 위에 있는 번호가 N이니까 n번째 항까지 다 더하면 얘가 뭐가 될까를 구하는 게 수열의 합이었어요. 그죠? 자, 오늘 배운 이 급수는 어떤 모습을 가진 녀석을 급수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그마 n은 1부터, 자, 시그마인 건 합이랑 똑같죠. 첫 번째 항부터 수열 an을 더할 건데 어디까지 더할 거냐면 무한히 더하겠다 이거야. 무한히. 그래서 얘가 이제 이 위에 있는 거 두 가지가 성질이 합쳐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더하는데 끝도 없이 계속 더한다면 얘가 뭐가 될까를 예상하자라는 게 급수예요. 알겠죠? 자, 그럼 첫 번째 페이지 보도록 하시면, 자, AN의 각 항을 모두 다 덧셈으로 연결한 식 A1부터 AN까지가 시그마 AN인데 이게 이제 수 1에서 배웠던 수열의 합이에요. 근데 그 이후까지도 계속 더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시그마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것을 급수, AN의 급수라고 부릅니다. 알겠지? 그래서 AN의 급수를 구해보면 AN의 급수는 첫째 항부터 무한히 계속 더하는 것을 급수로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까지 됐지? 이게 이제 우리가 새로 배울 급수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밑에 부분 보시면은 이제 부분합이라고 나오는데, 너가 앞에서 배웠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N이잖아. 어떤 한정된 곳까지 더하는 거. 사실 그것은 부분합이라고 하는 플레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녀석을 수열의 합이라고 불렀었지만 이제부터는 얘를 부분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SN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이제 수원에서 배우고요.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합을 K1부터 N까지 AK다라고 부르고, 앞으로 이 녀석을 그냥 수열 합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분합이라고 부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러면은 다시 윗부분 넘어오면 급수라고 나와 있는데요.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선생님, 어떤 수의 규칙을 가진 녀석을, 이 AN이라고 하는 게 수열이잖아요. 그지? 어떤 규칙을 가지고 계속 나열되어 있는 무한개의 숫자를, 학생들이 이 무한개의 숫자를 계속 더했는데 얘가, 자, 지금 제목 보면은 수렴과 발산이죠. 그죠? 얘가 항상 발산할 것 같거든. 어떻게 수렴하나요? 그지? 예를 들어서 너네가 알고 있는 수열이라 하면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이 뭐 예를 들면은 1, 3, 5, 7 이렇게 가는 수열을 이제 기본적으로 떠올릴 텐데, 그러니까 이런 수열을 어떻게 다 더했는데 얘가 어떤 특정 값을 어떻게 가지죠? 이렇게 계속 더했을 때 당연히 이제 학생들이 짧은 생각으로는 얘는 당연히 무한대 발산 아닌가요? 어떻게 얘가 수렴하는 값이 나오죠?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다가 써놓은 1, 3, 5, 7은 무한대로 발산하는 수열이 맞습니다. 다 더하면 무한대로 발산해요. 엄청나게 커지죠? 자, 근데 예를 들면, 자,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2분의 1씩 계속 곱해지고 있는 수열이죠. 자, 요 수열을 계속 더하면 얘는 1로 가거든요. 되게 신기하게. 그래서 자, 저거 가지고 일반항 거 써보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1의 n제곱은 1로 가거든. 자, 그럼 처음에는 얘가 왜 1로 가는지를 수식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정사각형 하나를 1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여기에다가 처음에 2분의 1을 더하겠대요. 2분의 1. 그러면은, 자, 2분의 1 더하자. 그 다음에는, 자, 4분의 1을 더하겠대요. 그러면 4분의 1을 더하자.
자, 그 다음에는 8분의 1을 더하겠대요. 그러면 또 8분의 1을 더하자. 자, 그 다음에는 또 16분의 1을 더하겠대요. 그럼 또 16분의 1을 더하자. 자, 그 다음에 또 요만큼 더할 거고, 그 다음에 또 요만큼 더할 거고, 그 다음에 또 요만큼 더할 거고. 그지? 이 더하는 것들을 가득 채워 무한히 계속 더한다면 근사적으로 이 새끼는 1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급수는 수렴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앞으로는 우리가 급수를 수렴하는 상태에서 그 수렴값을 구하는 식의 문제를 풀게 될 거고요. 물론 발산도 하지.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 발산하는 건 시험 문제에 잘 안 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렴하니까 수렴값을 구하라는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요. 자,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보도록 할 건데, 자, 일단 급수의 수렴과 발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생님이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랑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이거 두 가지가 합쳐지면 만들어지는 것이 급수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정확히 급수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급수기는 한데, 진짜 중요한 식이야.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급수기는 한데, 이 급수의 기호가 두 기호의 합작품이야. 어떤 두 기호의 합작품이냐면, 자,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ak 수열을 더하는데, 그 n을 무한대로 보내라는 이 두 가지 기호의 합작품이 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 두 가지 기호를 하나로 줄여서 쓴 게 얘다. 그 말은 얘를 이 두 가지 기호로 쪼갤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그때 이 뒤에 있는 시그마 n은 k는 1부터 n까지 ak가 부분합 sn이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바꿔서 쓰는 것이 문제에 많이 나오냐면 n은 무한대로 갈 때 sn으로 이 녀석을 바꿔서 쓰는 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알겠죠? 자, 그러면 밑에 나와 있는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급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에 부분합으로 이루어진 sn이 일정한 값 s에 수렴할 때, 그러니까 sn이 s에 수렴할 때, 자,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자, 요거죠.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쓴 거.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와 같다. 여기 위에 쓴 거, 이거와 같다. 그리고 이것이 s라고 하는 값으로 수렴한다 라고 앞으로는 수렴할 때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지. 그때 이 s를 급수의 합이다 라고 얘기 나타나고, 또는 그냥 급수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급수를 구하시오 라고 해도 괜찮고요, 급수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해도 괜찮은 거야. 자, 그래서 앞으로는 첫째 항부터 무한히 계속 더했을 때 그게 어떤 특정값 x로 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급수가 s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 리마크 부분에 나와 있죠. 선생님이 저 칠판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은 게 여기 리마크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 표시해 놓으시고, 요거 졸라 중요합니다. 네가 문제 풀 때, 자,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이것만으로 문제 푸는 건 너가 뒤에 가서 등비급수라고 배울 거야. 등비급수 오직 등비급수에서만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그건 어떤 특정된 급수만. 등비급수는 등비수열의 급수를 줄여서 등비급수라고 얘기하거든. 등비수열의 급수만 여기에서 바로 풀 수 있어요. 등비수열이 아닌 기타 나머지 급수 있잖아. 등비수열이 아닌 모든 수열의 급수는 다 이 오른쪽에 있는 두 가지 모양 중에 하나로 풉니다. 결과적으로 저거 세 가지가 다 똑같은 녀석이며 저 세 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여기 있는 녀석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세 가지 모양을. 알겠지? 자, 그래서 리미트 n이 1부터 무한대로 an은 급수를 나타내기도 하고 급수의 합을 나타내기도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급수의 합이라고 굳이 안 부르고 그냥 급수라고만 불러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자, 발산은요,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 항상 우리 저기에서부터 했던 이거 있죠? 함수에서부터 했던 거, 그죠? 수렴하지 않으면 항상 발산.
자, 넘어가서 이제 11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 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합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 이런 정도의 난이도면 난이도 최하, 물론 첫 번째 문제니까 난이도 최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왜 얘가 이제 난이도 최하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에 지금 일반항이 있어요. 중간에. 그지? 일반항이 있는 건 일반항을 너보고 구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고 한 과정이 생략된 거기 때문에 일반항이 있는 거는 좀 쉬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일반항 그냥 따오면 돼요. 얘가 일반항이죠. 그러면 이제 이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으면 자, 시그마 1번 보시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분의 1의 수렴하면 수렴값을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이라고 적으라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 무한대 시그마죠. 이게 급수죠. 급수는 리미트 시그마로 합쳐 적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리미트와 시그마로 합쳐 적습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루트 k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k 분의 1이다라고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급수는 대부분 선생님이 지금 이 멘트를 앞으로 많이 사용할 거예요. 부분합의 극한. 급수는 대부분 부분합의 극한으로 많이 풉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부분합이잖아. 그치? 이 부분합을 먼저 구하고 그 부분합을 극한치는 방법으로 등비수열이 아닌 부분의 문제는 거의 대부분 푼다 이거야. 그래서 부분합을 먼저 구해볼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거 이제 저기 합니다. 유리화 k는 1부터 n까지 자,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가 돼요. 유리화를 해주면 분모 분자에 요거 곱해주면 분모 1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분합을 볼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부분합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k에다가 1부터 n까지 다 대입할 거야.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k에 1 대입해주면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 되고 자, 시그마니까 더하기죠. 그 다음에 k에 2 대입해주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고 그 다음에 k에 3 대입해주면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이고 그치? 자, 그러면은 요 멘트도 많이 할 거야. 내가 언제까지 대입해야 돼? 언제까지 대입해야 되니를 많이 물어볼 거야. 내가 수업 시간에 많이 할 말이야. 부분합의 극한 언제까지 대입해야 돼? 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에 대한 대답은 규칙이 보일 때까지, 규칙 찾을 때까지, 규칙이 나올 때까지 이 녀석을 계속 대입해줘야 된다 이거야. 그럼 어떤 규칙? 지워지는 규칙이다 이거야. 자,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얘랑 지워지죠. 얘랑 지워지죠. 얘도 어딘가 뒤에 있는 애랑 지워지겠지? 자, 그러면 이제 규칙이 보인 거야. 그럼 이제 그만 대입해도 돼. 그러면 마지막 거 n 대입한 거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이다 라고 이렇게 대입을 해주고요. 자, 앞에서부터 2번 살았잖아. 그러면 뒤에서부터도 2번 살아야 되고 얘는 죽이면 돼. 됐지? 자, 그렇게 했을 때 얘가 뭐가 남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플러스 1 하고 여기 뒤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다. 자,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루트 속에 무한대가 들어간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무한대 빼기 1이다가 되는데 무한대 빼기 1은 무한대죠. 그래서 이 녀석은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해주면 돼. 됐죠? 알아들어요? 자, 두 번째 문제. 또 마찬가지로 일반항을 받았잖아. 꽁으로. 그치? 야, 얘가 구하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아, 졸라 복잡하네 이거. 로그가 있어요. 로그. 쫄지 마세요. 쉬운 거예요. 로그 1 마이너스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자, 이거 구하라는 거라고. 그치? 자, 근데 이제 이 녀석을 구하려고 했는데 얘도 우리가 급수를 이 리미트 시그마로 바꿔줘야 됩니다. 리미트와 시그마의 합작품이니까.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로그 1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이다 라고 바꿔줘야 돼.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부분합의 극한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부분합이 어디가 부분합이냐면 이만큼이 부분합이야. 그치? 그러면 이제 이 부분합을 구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그거 구하기 전에 저 진수 부분을 조금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1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인데 문제에서 이제 저 녀석을 그대로 사용하라는 건 아닐 거고, 그지? 얘를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일 거예요. 자, 그러면은 통분합시다. 통분해주면은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다가 되겠지. 그러면은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자, k 제곱 플러스 2k다가 되겠지. 1은 지워지니까. 자, 그러면은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k로 묶으면 k 플러스 2다가 되겠지. 그치? 한 이 정도까지는 간단하게 만들어 놓자 이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다시 대입을 해줄게.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로그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2다 라고 만들어주고, 자, 이만큼이 부분합이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그럼 우린 부분합의 극한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부분합을 구해놔야 돼. 그지?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k 자리에 1부터 n까지 대입을 할 겁니다. 자, k 자리에 1 대입해주면 2의 제곱분의 1 곱하기 3. 아이고, 로그였다, 로그. 자, 로그 2의 제곱분의 1 곱하기 3 더하기. 자, 2 대입해주면 로그 3의 제곱분의 2 곱하기 4. 그지? 자, 더하기. 이번에 3 대입해주면 로그 4의 제곱분의 아씨 어렵다. 4의 제곱분의 3 곱하기 5. 그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4 대입해줄게. 그러면 로그 5의 제곱분의 4 곱하기 6.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져 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지? 자, 지워지는 규칙이 아직은 안 보이는데, 로그의 성질에 의하면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이야. 그지? 그래서 지금 다 모든 로그들이 다 밑이 똑같은 상형 로그들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진수에서 몽땅 더 곱할 수가 있거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때 로그 2의 제곱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의 제곱분의 2 곱하기 4 곱하기 4의 제곱분의 3 곱하기 5 곱하기 5의 제곱분의 4 곱하기 6 곱하기 이런 식으로 간다. 자, 그럼 이제 지워지는 규칙이 보여요. 자, 여기 2 하나 2 하나 3 3 3 4 4 4 그러면 5 5 6도 다 지워지겠지. 그지? 자, 그럼 누가 살았냐면 첫 번째 놈 분자랑 그 다음에 분모 하나 살았어요. 그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쓰는 거야. 가장 마지막 놈을. 그럼 이제 n 대입한 게 가장 마지막 놈일 거 아니야.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2가 될 텐데 이렇게. 그때 자, 왼쪽에 첫 번째 분자가 살았으니까 오른쪽에서 첫 번째 분자 살아야 돼요. 얘는 죽고요. 분모 하나 살았으니까 여기도 분모 하나 살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8이 아니라 8이라고 적혀있냐? 안 지워지냐? 자, 무한대로 갈 때 로그 2 곱하기 n 플러스 1 분의 n 플러스 2가 생겨요. 자, 근데 리미트는 내가 저기라고 그랬잖아. 전지전능하다 그랬지. 지수이치에도 갈 수 있고 로그의 진수이치에도 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리미트를 여기 있는 요 진수한테 적용을 해주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개수에 비해서 2분의 1, 그래서 로그 2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됐죠? 쉽죠? 별거 아니죠? 급수. 와우. 하품을 왜 해? 벌써 힘드냐? 응? 자, 힘을 내세요. 준비됐나요? 네. 자, 첫 장이 마이너스 2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의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라고 얘기했어. 너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 기억하니? 거기 그 책 아래쪽에 문제 아래쪽에 리마크 부분 나오면 보면 나오거든. 에이. 자, 그거 표시해놓고 외워. 2분의 n 2a 플러스 n-1d. 이거 이제 알아야지. 다시 떠올려야 돼요. 수열을 다시 해야 되니까. 자, 여기에다가 a 자리에 마이너스 2, d 자리에 4를 대입을 해서 찾아도 되고,
알겠니? 선생님 그거 찾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일단은 일반항은 알잖아. 일반항은 알지. 일반항 A에는 A 플러스 n-1D잖아. 그치? 그래서 일반항을 구해요. 마이너스 2 플러스 n-1 곱하기 4 해주면 4n-6이다가 되네. 그치? 이 일반항을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4k-6을 해도 똑같이 나와요. sn이. 그래서 얘는 4 곱하기 2분의 nn 플러스 1 마이너스 6n 이렇게 되지, 그지?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해줘도 똑같이 나오고 여기에다가 a랑 d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랑 4를 대입을 해줘도 똑같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 얘를 정리를 해주든 대입을 해가지고 구하든 sn이 뭐가 나오냐면 2n 곱하기 n-2다가 나온다 이거야. 이게 sn이에요. 이렇게 됐죠? 자, 부분합을 구했어요. 이걸 sn이라고 할 때 라고 했으니까 자, sn을 구했고요. 그 sn을 여기다 대입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2 이렇게 약분될 거고 그러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3부터 1부터가 아니라 자, 3부터 n까지 n-2분의 1이다가 돼. 자, 항상 얘기하지만 급수 문제는 지금 얘도 급수예요. 왜 급수냐면 얘네들이 합쳐지면 급수잖아. 그치? 자, 급수 문제는 부분합의 극한으로 푼다라고 얘기를 했지. 부분합이 어디가 부분합이냐면 여기가 부분합이고 자, 이 녀석을 풀어야 돼요. 이 녀석을 풀 건데 얘가 지금 어디서 많이 본 꼴이야. 자, 또 급수에서 많이 나오는 거. 자,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자, 또 급수에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부분분수. 알아요? a b분의 1이 b-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다라고 하는 요거. 자, 요 부분분수도 많이 나오니까 요것도 알아두시고 지금 내가 여기다가 하는 건 어쩌다 나오니까 알아두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을 부분분수로 쪼갭니다. 알겠지? 자, 왜? 힘을 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3부터 n까지. 자, 그러면 여기 b-a분의 1에서 n-2-n분의 1이 생기니까 여기 이렇게 지워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죠? 이거 b-a분의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그지? 그 다음에 n분의 1 마이너스 n-2분의 1 이렇게 생기겠네. 자, 부분합의 극한 칠 거예요. 이제 저 부분합을 구해볼 겁니다. 이만큼. k 자리에 지금 내가 n이라고 썼지만 k라고 생각합시다. 자, k 자리에 3부터 대입해야 되죠.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3 대입해 2분의 1 앞으로 빼고요. 꼴보기 싫다 저거. 마이너스 2분의 1 상수 앞으로 빼고 자, 여기 3부터 대입해주면은요 3분의 1 마이너스 1분의 1 더하기 4 대입해주면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5 대입해주면 5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그치? 6 대입해주면 6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자, 언제까지 대입해야 돼? 규칙 보일 때까지. 알겠어요? 자, 규칙이 보이나요? 자, 여기 3분의 1 땡땅땅땅 건너뛰고 여기 4분의 1 땅땅땅땅 건너뛰고 여기. 하지만 2분의 1은 안 지워지고 5분의 1은 지워질 거예요. 여기 뒤에 나와요. 5분의 1, 6분의 1 지워집니다. 자, 그럼 뒤에서부터 2번, 4번 살았지. 자, 그러면 마지막에 바로 n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n-1을 대입한 항도 필요해요. 그래서 자, 여기 주어진 녀석에 n-1을 대입을 하면 n-1분의 1 마이너스 n-3분의 1 더하기 n 대입해주면 n분의 1 마이너스 n-2분의 1 이렇게 n-1 대입한 거 n 대입한 거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자, 뒤에서부터 2번 살고 4번 살아야 돼. 그럼 얘네들은 죽어.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만 남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n분의 1 플러스 n-1분의 1 이렇게 4개가 남겠네. 그랬을 때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에 의해서 얘는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갈 거야.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요것만 계산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3. 오케이? 안 어렵죠? 왜? 아, 뭐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 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강을 보면은 항해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급수라고 나와 있는데, 항해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급수는 이것도 이제 그 시험 문제로 잘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근데 보통 이제 특강에 나와 있는 것들은 대부분 어떤 특정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이거 진짜 중요한 개념입니다. 등비급수가 아닌 급수는요, 그러니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을 구하는, 이 a는 등비수열이 아닐 경우에 등비수열이 아닌 급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로 바꿔주고 부분합의 극한을 먼저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 멘트 기억해. 부분합의 극한, 사실 항해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급수도 마찬가지야. 이 녀석도 부분합의 극한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풀려요. 알겠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과 같이 양과 음의 항이 번갈아 나타나는 급수는,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까지만 딱 읽었죠? 자,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보자고.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계속 가는 급수를 계속 더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 끝에 뭐가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의 결과가 1, 0, 1, 0, 1, 0 계속 반복되지 않아? 그러면 저 끝에 뭐가 될까를 상상해 봤을 때 얘가 1이 될지 0이 될지 모르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발산이다라고 얘기해도 괜찮아. 그리고 그런 직감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가능하다면 사용해주는 게 제일 좋아. 수학에서 선생님이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우리 저기 아마 네이버에 검색해도 나올 거예요. 선생님 대학교 때 임국형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아직도 기억해요. 이 임국형 교수님이라는 사람이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되게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맨날 그 강의 시간에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직감적으로. 그땐 되게 싫었거든. 그 교수님이 막 수업을 해. 책방에다가 막 수업을 하다가 야 이거 직감적으로 아시겠죠? 이래. 근데 그러면 이제 너랑 똑같았어. 나 앉아있다가 직감적으로 아시겠죠? 그럼 뭐 장난하나? 직감적으로 어떻게 알아?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돌이켜보면 그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야.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아냐 모르느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교수님의 말을 알겠어요. 내가 그 대학 다닐 때 알았으면 뭐 다른 데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카이스트나 뭐 이런 데로 갔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는 직감적으로라고 해가지고 되게 싫어했는데, 근데 이제 이 직감적으로 알아챌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녀석을 직감적으로 알아채고 그 다음 풀이를 빨리 해내는 건 수학에서 되게 중요한 능력이다 이거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는 홀수 번째 항의 부분합, 짝수 번째 항까지의 부분합의 극한을 비교한다라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분합의 극한 이란 말이 여기도 나오지. 그래서 홀수 번째 항까지의 부분합을 구해놓고 짝수 번째 항까지의 부분합을 구해놓고 그 녀석의 부분합의 극한값을 비교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그 둘이 홀수 번째 항까지의 부분합의 극한과 짝수 번째 항까지의 부분합의 극한이 서로 알파라고 하는 값으로 같은 값을 가지면 얘는 알파에 수렴한다 라는 거고, 그것이 두 개가 서로 다르면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1, 1, 1, 1, 1의 수렴 발산을 조사해보자 라고 하죠. 그래서 홀수 번째 항까지의 부분합은 여기까지 더하거나 여기까지 더하거나 여기까지 더하겠다 이거야. 그러면 항상 1이 나오죠. 어디까지 더해도 홀수 번째 항까지의 부분합은 항상 1이 나오고 그것의 극한도 1이 돼요. 부분합의 극한. 자, 두 번째로
이번에는 짝수 번째 항까지 부분합을 구해보자. 그럼 여기까지 더하거나 여기까지 더하거나 여기까지 더한다는 얘기인데 어디까지 더하더라도 이 녀석은 항상 0이 되죠. 그죠? 그래서 짝수 번째 항까지의 부분합의 극한은 0이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홀수 번째 항까지의 부분합의 극한과 짝수 번째 항까지의 부분합의 극한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녀석은 발산한다라고 결론 내려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밑에 내려가면 개념 체크가 있는데 요거 중요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제 학생들이 궁금한 게 선생님 그러면 무조건 다 발산인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 보면은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5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플러스 7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 같이 나가는 이 녀석의 수렴 발산, 결론을부터 보면은 이 녀석은 수렴하거든요. 자, 이 녀석의 홀수 번째 항까지의 부분합을 구해보자 라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구하겠다는 건 여기서 볼게요. 여기까지 더하거나 여기까지 더하거나 여기까지 더하겠다는 거야. 그지? 그러면은 홀수 번째 항까지의 합은 이게 다 지워집니다. 그지? 그래서 홀수 번째 항까지의 부분합의 극한은 항상 마이너스 1이다가 나와요. 자, 이번에는 짝수 번째 항까지의 부분합의 극한 한번 구해보면은 여기까지 더하거나 또는 여기까지 더하거나 또는 여기까지 더하겠다는 얘기인데 선생님 여기 맨 뒤에 있는 것만 볼게요. 그러면 플러스 1 3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5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럼 맨 마지막 항이 사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항상 여기 9분의 1까지 하면 플러스 9분의 1만 살겠지. 그지? 그러면은 이 녀석의 그 짝수 번째 항까지의 부분 합은 마이너스 1 살고 맨 뒤에 항이 산다 이런 뜻이야. 마이너스 항이 살고 맨 뒤에 항이 산다. 그러면 짝수 번째 부분합의 극한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니까 얘가 0으로 가겠지.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1다가 나와요. 그래서 짝수 번째 부분합의 극한과 홀수 번째 부분합의 극한이 서로 같으므로 이 녀석은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라고 해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봐야 안다는 거야.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급수와 수열의 극한값 사이의 관계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거 별표 100개 쳐도 모자르지 않아요. 자, 시험 문제 100%. 몇 문제? 3문제 100%야. 이 성질을 사용한 문제가 3문제 이상 나올 거예요. 장담합니다. 안 나오면 손가락 자르세요. 내가 지금까지 한 문제 100% 건 적은 있어도 3문제 100%건 적은 없지. 자, 이 성질이 진짜 많이 사용돼요. 이거는 네 주민등록번호는 까먹어도 이건 까먹으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 일반 나와 있잖아요. 자, 어떤 급수가 수렴하면 그것의 극한은 0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알겠지? 어떤 급수가 수렴하면 그것의 극한은 반드시 0으로 간다 이런 얘기인데 네. 자, 요거 한번 증명해 볼게요. 자, 리밋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요 급수는 리미트 시그마로 바꿔 적을 수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가 알파라는 거고 자, 이거면 그러면 여기는 요 녀석 부분합을 한번 구해보면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 알파라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요 녀석 리미트 an이라고 하는 녀석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게 an은 sn-sm-1이 an이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그지? 그래서 저 an 대신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sm-1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녀석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마이너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1인데 부분합의 극한은요 같죠? 같은 수열의 부분합의 극한이니까. 그래서 이 녀석이 알파 마이너스 알파다가 돼서 얘는 0이다가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 성질이 문제 풀 때 진짜 많이 이용이 되는데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리미트 an이 0으로 간다고 해서 그것의 급수가 수렴하지는 않아요. 알겠지? 이건 대우네. 미안. 그래서 요 역을 성립하지 않는다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0이라고 해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하지는 않는다
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항상 수렴하진 않는다. 수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항상 수렴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이 녀석을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요거를 이용을 해서 함정이 나와요. 함정. 그래서 AN이 0으로 가는 녀석을 줘놓고서는 이 녀석이 수렴한다라고 해버려. 기억, 니은, 디귿 문제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 자, 그러면은 요거를 증빙해 줄 수 있는 게 너 책에 밑에 보면 나와요. 밑에 요거 이렇게 지우고, 자 밑에 한번 봅시다. 지울 게 많네. 자, 거기 밑에 나와 있는 설명을 보도록 하면은 자, 예를 들어서 수열 AN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이렇게 가고 있는 수열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n분의 1 수열이죠. 그때 여기 있는 녀석들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0으로 가는 걸 확인하죠.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0으로 가니까. 그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그마 무한대로 갈 때 AN을 한번 보자 이거야. 그럼 걔는 얘를 다 더하겠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7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9분의 1 더하기 땡땡땡 이란 뜻이야. 얘는 크거나 같아요.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자 여기까지 그대로 썼죠? 자 이제 3분의 1을 내가 4분의 1이라고 적을 거야.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을 8분의 1이라고 적을 거야. 알겠지? 지금 크거나 같다니까 3분의 1을 4분의 1로 바꿔 적은 것보다는 왼쪽 게 크잖아. 이해돼요? 3분의 1이 4분의 1보다 크니까 지금 3분의 1을 선생님이 4분의 1로 바꿔 적은 거야. 자 이번에는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을 또 바꿔 적을 거야. 8분의 1이라고. 알겠지? 자 그럼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이렇게 돼.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을 8분의 1로 적고요. 그 다음에 있는 이 9분의 1 있잖아? 9분의 1은 또 16분의 1이라고 적어야겠지? 더하기 16분의 1 더하기 이렇게. 그때 이 16분의 1, 요 9분의 1, 16분의 1이라고 적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빨간색 밑줄 그은 거로, 보라색 밑줄 그은 거로, 초록색 밑줄 그은 거로 작아졌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것보단 왼쪽에 있는 게 무조건 커요. 그치? 자,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거, 이 첫 번째 괄호가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하면 2분의 1이야, 그지? 그래서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얘를 2분의 1라고 쓸 수 있고요. 두 번째 괄호가 8분의 1 4개 더하면 2분의 1이야, 그지? 얘도 2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고요. 세 번째 괄호가 6분의 1을 8번 더하면 얘도 2분의 1이야, 그지?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땡땡땡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뭐야? 무한대야. 맞나요? 2분의 1씩 계속 더하면 무한대지. 그지? 자, 그러면 무한대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그러니까 이 녀석은 발산이라는 거지. 무한대보다 크니까. 알겠죠? 자, 내가 지금 여기에다가 칠판에다가 빨간색으로 쓴 것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알겠지?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떤 급수가 수렴하면 그 수열의 극한은 0인데 그것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밑에 반례가 나와 있고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어떤 수열의 극한이 0이 아니면 발산한다는 1번 명제의 대우입니다. 대우는 이 가정과 결론을 위치를 바꾸면서 서로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우는 원래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대우 명제는 참이죠. 대우는 성립하지만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진짜 중요해. 함정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함정 문제. 자, 넘어갈게요. 자,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급수가 수렴할 때 라고 얘기해 줬어요. 수렴할 때. 자, 그러면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보장해 준 거야. 수렴한다고 보장해 준 거지. 그래서 이 녀석이 얘기하는 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이거 1분의 1이다라고 보면은 지금 여기 뒤에 있는 게 1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보면은 이거 뭐냐 이거 첫째 항이 1이고 2n 마이너스 1이네요. 그죠?
2n-1분의 n 이 어떤 특정 값 알파로 수렴한다 이거잖아요. 그지?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2n-1분의 n이 0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해줘야 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이 녀석은 극한은 진짜 전지전능하다 그랬어요. 부분적인 극한도 가능하지. 이 녀석한테 부분적으로 극한을 쳐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2분의 1은 0이다가 되지. 여기서 2분의 1 이항시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가 돼. 그지? 자, 여기까지 구해놓고 이제 문제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2an-5의 값을 구하래. 그러면은 이 녀석은 어떻게 돼?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5를 구해주면 돼. 안 어렵죠? 네. 자, 급수의 성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차례대로 한번 볼게요. 처음 배웠던 게 시그마의 성질. 그치? 시그마 성질 기억해? 더하기와 빼기에 대해서만 쪼개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상수 k 있잖아. kan 있을 때 k를 시그마 앞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까지만 성립했었어요. 그 다음 배웠던 게 뭐예요? 리미트의 성질은 뭐라 그랬냐면 이 새끼는 전지전능이다. 로그의 진수위치에만 따로 해주는 것도 가능하고, 식이 여러 개 있을 때 부분적인 극한을 치는 것도 가능하고, 지수의 위치에서의 극한 치는 것도 가능하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다 되는 건 당연하고. 그래서 이 리미트라고 하는 건 너가 상상하는 모든 게 다 된다 그랬지. 그지? 그 다음 배웠던 게 뭐야? 인테그랄의 성질. 그리고 누구랑 같다 그랬어? 시그마의 성질. 그치? 자, 이건 또 누구랑 똑같냐면 급수의 성질이랑 똑같아요. 자, 선생님이 앞에서 이 리미트라고, 이 인테그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설명해 준 적이 있는데, 인테그랄은 뒤에 가서 배워요. 지금 이 책의 맨 뒤에 가서 배웁니다. 그 구분구조법이라 그래서 리미트와 시그마의 합작품이 인테그랄이라고 했어요. 그지? 근데 리미트와 시그마의 합작품이 또 하나 있잖아. 급수. 그지? 그러니까 급수도 리미트의 성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조금 모자란 친구 시그마의 성질을 따라가야 돼. 그래서 지금 급수의 성질을 보면은요, 자,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만 성립하고 그 다음에 상수는 앞으로 보내는 것까지만 성립합니다. 밑에 리마크를 보시면 곱하기 안 되고 나누기 안 돼요. 자, 넘어갈게요. 14번. 자, 수렴하는 두 급수 an과 bn에 대하여 적으실 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을 알파라고 지금부터 합시다. 수렴한다 했으니까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을 베타라고 지금부터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 더하기에 대해서 지금 쪼개져 있기 때문에 쪼갤 수 있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베타는 5다가 되고, 여기는 알파 빼기 2 베타는 마이너스 1이다가 돼요. 그지? 그랬을 때 요거 두 개 연립을 한번 해보면은, 빼버리면은 3베타는 6이니까 베타는 2다가 되고 알파는 3이다가 되지. 이렇게. 그지?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쓱 지우고 쓱 지우고, 여기는 3이고 여기는 2다. 이렇게 적어주면 여기다가 이제 다시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3 곱하기 3 빼기 2 계산해서 7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 안 어렵죠? 요것도 뭐 쉽습니다. 자, 이번에는 등비수열입니다. 드디어 등비급수에 왔네요. 사실 급수의 꽃은 등비급수죠. 왜? 힘을 내자. 야, 학기종보다 더 힘들어. 이제 뒤질 것 같아. 학기종보다 더 힘들게 당연하지. 야, 학기 중에는 1년치 내용을 1년에 배우지만 지금 방학 중에는 1년치 내용을 2개월 내에 배워야 되는데 당연히 힘든 게 당연하지. 너 자꾸 넘겨본다고 해야 될 양이 줄진 않아요. 자꾸 시계 본다고 시간이 빨리 가지도 않고요. 오늘 12시에 끝내줘. 싫어. 애들이 없잖아. 정한이 한 명 없는 거야. 아니, 응? 은희는 딱 여기 등비급수까지 들으면 되니까. 근데 12시까지? 텐션이 떨어져? 안 돼. 우리 남은 시간이 짧아. 벌써 방학의 반이 지났어.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 이제 방학이 막 시작했으니까 벌써 방학이 반 지난 거야. 내일 수업 몇 시죠? 저 내일 못 와요. 왜? 저 내일 치과 가요. 안 가봐요. 치과랑 안과에 같이 가? 그러면 아가 이렇게 되는 거야. 내일 오후에 가요 치과. 치과 예약 아 몇 시에? 11시. 너 내일 수업 뭐뭐 있지? 내일 하나밖에 없는데. 자, 등비급수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의 줄임말이냐면 등비수열의 급수. 급수의 줄임말이에요. 그걸 이제 등비급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을 A 곱하기 R의 n-1이라고 놓을 수 있는 거는 수원에서 배웠죠.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녀석을 무한히 다 더한다면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 더하기 땡땡땡땡 AR의 n-1까지가 부분합이고 그 다음에 이 이후에 계속 더하겠다라고 하는 게 등비수열의 급수, 등비급수라고 부른다라는 거지. 앞에서 등비급수가 아닌 급수는 부분합의 극한으로 문제를 풀었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급수는 정리할게. 등비급수가 아닌 급수와 등비급수인 급수로 갈려요. 등비급수가 아닌 급수는 부분합의 극한으로 대부분의 문제를 풉니다. 부분합의 극한. 한 10문제, 100문제 있으면 90문제 이상은 부분합의 극한으로 풀어요. 자, 그럼 등비급수인 녀석은 어떻게 푸냐? 지금부터 배우겠지만 무려 공식을 이용하면 땅 풀린다라고 하는 개꿀 같은 얘기. 자, 증명은 부분합의 극한으로 증명합니다. 하지만 등비급수는 부분합의 극한으로 거의 문제를 풀지 않아요. 그냥 공식으로 풀어버립니다. 자, 등비수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언제 수렴을 하냐면 공비 R이 1보다,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수렴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1보다 큰 공비를 곱하면, 예를 들어서 1, 3, 9, 27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를 다 더하면 무한대거든. 그지? 그래서 등비수열은, 등비급수는 언제 수렴한다? 절대값,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다른 말로 하면은 R이 마일에서 1 사이일 때 그때 수렴한다. 왜? 곱해지면 곱해질수록 점점 숫자가 작아질 테니까 점점 작게 만들어야 돼요. 알겠지? 근데 앞에서 선생님 뭐랑 구분하라 그랬어? 등비수열의 극한 수렴 조건, 등비수열의 극한의 수렴 조건. 그러니까 이게 뭐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등비수열 an을 갖다 놨을 때 이것의 수렴 조건은 r은 1-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였지. 내가 이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지. 뭐가 중요하다는 요거 중에서도 뭐가 중요하다는 게 같다가 있다는 거. 그지? 등비급수 이때 잠깐 얘기했었어. 그지? 등비급수는 여기에 같다가 없어. 왜냐면은 공비가 1이면 예를 들어 3, 3, 3, 3, 3 이게 공비가 1짜리 등비수열인데 다 더하면 무한대로 가거든. 그지? 그래서 1이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1에서 1 사이여야지 모든 항들이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이 녀석이 수렴을 하고요. 그 합은 1-R분의 A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자, 저거 증명할 때 얘만 부분합의 극한 잠깐 사용합니다. 자, 볼게요. 요 녀석. 자, 얘는 이렇게 갈게요. 얘는, 자, 우리 등비수열의 합공식, 여기 기퉁에다가 쓰고 네모나게 쓰는 건 까먹었을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이야. 자,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제곱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 얘는요, 부분합의 극한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뭐야 이거,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 곱하기 r의 k-1제곱인데 그때 이 녀석의 이 부분합의 극한을 먼저 볼 거야. 증명할 때만 잠깐 봅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 자, 1-r 분의 a 곱하기 1-r의 n제곱 이렇게 돼. 자, 근데 우리가 언제 가정에서 푸는 거야? r이 -1에서 1 사이. 예를 들면 r이 2분의 1 같은 거지. 그러면 r의 n제곱은 2분의 1의 n제곱이겠네? 그럼 이것의 극한은
0으로 가야겠지. 자, 얘의 극한이 얘를 0으로 보낸다. 그지? 그래서 뭐가 탄생해? 1-r분의 a라고 하는 요 공식이 탄생하고요. 이게 등비수열이 수렴할 때의 등비수열의 급수의 값에 대한 공식이야. 알겠지? 그래서 얘를 반드시 암기해. 그래서 공식으로 풀린다라고 하는 건 증명할 때 잠깐 썼죠. 부분합의 극한. 하지만 공식으로 풉니다. 1-r분의 a, 1-r분의 a. 야, 이렇게 쉬운 공식을 네가 앞으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못 만나. 알겠어요? 이 이후에 나오는 공식은 다들 어려우니까. 잠깐만. 내가 옛날에 그 뭣도 모르고 막 주식할 때 당시에 왜요? 몰랐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옛날에 막 주식할 때 당시에 가입해놓은 이제 막 삼성 주식 이런 데서 문자가 가끔 오거든? 지금 문자가 왔는데 전혀 다른 이름으로 와가지고 김성희 고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누구야 김성희는? 근데 어쨌든 간에 요거 암기 알겠지? 네가 수능 볼 때까지 한 500번쯤 쓸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대표형 15번. 자, 다음 등비급수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등비급수의 합은 공식이 1-r분의 a라 그랬지. 중요한 건 첫째 항과 공비야. 그리고 공비가 -1에서 1 사이인 거 확인해야 돼. 자, 그럼 여기에서 첫째 항과 공비 찾을 거거든. 자, 똑같이 n제곱이기 때문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3 -3분의 2의 n제곱이라고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어. 그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등비수열이 아닌 급수는 이 녀석을 리미트 시그마로 바꿔주고 부분합 구하고 부분합의 극한을 쳤어야 됐었어. 그지? 하지만 여기서는 안 그런다고.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첫째 항이 -3분의 2고 공비가 -3분의 2인 수열이잖아. 그냥 공식에다가 넣으면 돼. 그러면 1 -3분의 2분의 -3분의 2다라고만 해주면 돼. 개꿀이지? 네. 자, 그 다음에 이 녀석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요 n제곱이 코사인 3분의 파이 전체의 n제곱인 거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얘가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분의 코사인 3분의 파이의 n제곱 이렇게 되는데 코사인 3분의 파이가 몇이야? 60. 파이가 180도죠? 네. 그러면 3분의 파이는? 60도. 그럼 코사인 60도는? 2분의 3. 2분의 1. 자, 요거 몰라? 찾는 법? 너 특수가 60이 뭐고 45가 무슨? 특수가 삼각형은 그릴 줄 알아? 네. 45도 삼각형이랑 369 삼각형 있지. 자, 이게 45도 삼각형. 1대 1대 루트 2. 여기서 코사인, 사인, 탄젠트 찾는 법. 60도 삼각형. 369 삼각형. 여기가 30도. 2 루트 3, 1의 길이비를 가지고 있지. 그럼 코사인 60은 2분의 1. 잠깐만요. 어쨌든 간에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다 이거야.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은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6분의 1의 n제곱이다가 되고 첫째 항이 6분의 1, 공비가 6분의 1이다. 그러면 1-6분의 1분의 6분의 1. 야, 세상에 이런 개꿀이 어딨냐. 그지? 인정. 10인정. 자, 그 다음에 왜? 힘내! 화이팅! 힘을 내! 화이팅! 아, 이거 중간에 좀 쉬는 거를 좀 그렇게 안 했으면 끝낼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 헛소리 하지 마. 자, 16번. 다음 급수의 합을 구하시오. 급수의 성질에 의하면 급수는 더하기나 빼기에 대해서 동일하게,
시그마랑 동일한 성질을 갖는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분의 1의 n제곱의 마이너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1의 n제곱이야. 그럼 첫 번째 거는 첫째 항이 3분의 1이고 공비가 3분의 1인 녀석이고, 두 번째 거는 첫째 항이 2분의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급수지. 그러면은 각각의 공식 써주면 돼요. 1-3분의 1분의 3분의 1 빼기 1-2분의 1분의 2분의 1. 개 아쉽지. 자, 2번 문제 보자. 자, 2번은 이거 이렇게 쪼개 쓸 수 있죠. 그래서 쪼개 썼으면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12의 n제곱분의 8의 n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12의 n제곱분의 자 3 곱하기 3의 n제곱이라고 쓸 거야. 이유는 지수를 통일시켜주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요거 조금 간단하게 같은 지수 속에다가 합쳐 적으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분의 2의 n제곱이 되고 더하기 자 요거 개수 앞으로 빼고요. 3 곱하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합쳐 적으면 4분의 1의 n제곱. 그지? 뭐 끝난 거지 뭐. 첫째 항이 3분의 2고 공비가 3분의 2, 첫째 항이 4분의 1이고 공비가 4분의 1. 그러면 1-3분의 2분의 3분의 2 더하기 3 곱하기 1-4분의 1분의 4분의 1. 졸라 쉽지? 넘어가. 자, 주어져 있는 두 등비급수가 모두 수렴하도록 하는 실수 x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자,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입니다. 수렴 조건은 뭐라고요? 공비가 마일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자, 또 하나 추가시키자면 뭐가 있을까? 첫째 항이 0이다. 그지? 첫째 항이 0이면 어쨌든 간에 여기다가 뭘 곱하든 간에 항상 0이 될 테니까 무한히 더해도 0일 거 아니야. 자, 첫 번째 거부터 모두 수렴이기 때문에 첫 번째 것의 수렴 조건과 두 번째 것의 수렴 조건의 연립이에요. 그죠? 겹치는 부분을 찾아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첫 번째 거부터 보도록 할게. 첫째 항이 4분의 x고 공비가 4분의 x인 녀석인데 공비 4분의 x가 마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돼. 그러면 x는 마 4보다 크고 4보다 작으면 되고, 여기에 첫째 항이 0이 될 0도 들어있기 때문에 첫째 항이 0이 되는 조건은 보지 않을게. 자, 첫 번째 거 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보면 되겠죠? 자, 두 번째 거는 첫째 항이 x분의 3이고 첫째 항 찾는 법은 아니? 혹시 해서 혹시 갑자기 문득 혹시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래요? n은 1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공비도 x분의 3이지 첫째 항 0 될 수 없어요. 그죠? 자, 이제 공비 보자. x분의 3이라는 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 풀 줄 알아 이거? x 곱한다고 설마? x 곱한다고? 아니에요? 뭐지? 설마 x 곱한다고? 설마? 마사카? 헐. 아닌데? 헐. x가 분모에 있어. 어떻게 곱해? 어떻게 풀어? x 곱할 거야? x가 양수야 음수야? 알아?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데 x 어떻게 곱해? 부등식에서. 그러네요. 아, 저건 그냥 저대로. 이렇게 쪼개서 쓰는 거예요. 맞아요. x 설마 x 곱한다고 할까 했네. 안 했어요. 알았어요. 자, 이렇게 쪼개서 얘네들의 연립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변 역수로 이거 뒤집고 뒤집습니다. 그러면 자 3분의 x가, 그리고 역수 취해주면 부등호 방향 바뀌게 되는 거 알죠? 3분의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되고 x는 마 3보다 작다가 첫 번째 식을 품게 되고요. 요것도 역수해주면은 3분의 x가 1보다 크다 에서 x는 3보다 크다가 두 번째 식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이것이 또는이고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거과 두 번째 거의 연립이라 그랬잖아, 그지? 네. 자, 첫 번째 거 마사에서 4다, 마사에서 4다 이렇게 해주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마3보다 작거나 또는 3보다 크다 라고 해주면 겹치는 부분은 여기랑 여기지. 그래서 이렇게 정답이라고 해주면 돼요. 야스. 자, 활용? 이건 다음. 왜? 원래 앞에 개념을 다 잡아야 활용을 잘할 수 있는 거지.
끝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활용은 계속 못 끝내요. 그래요? 그럼 활용부터는 다음 시간에